지난 주말 LA 지역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빗물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LA 북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도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 1,000명이 육박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AI 모델의 역습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료 앱 순위가 뒤바뀌었고 미국 기술주 중심의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을 초대해 술 파티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호라이즌 올가닉 우유 제품이 조기 부패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LA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빗물로 인해 잿물과 진흙이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됐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편 일부 고지대에선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충돌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LA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의 산불 진화율이 90%대로 올라갔습니다. LA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 무려 20일 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당초 폭우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를 경고하며 산사태와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인치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습니다. There's nothing left holding the soil in place. So even one drop of rain will come down 7 times faster than it typically would have prior to this fire. Happy to have it here because we need the rain. But obviously you don't want torrential stuff. And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are, I see the sandbags. 우려와 달리 빗줄기는 강하지 않았지만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피해 지역 인근 토판가 캐년 도로에서는 산사태가 보고됐는데 산불로 취약해진 집안이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에 진흙이 쏟아졌습니다. 빗물이 검게 탄 산악 지역을 쓸어내리면서 잿물이 범람한 현장도 목격됐습니다. 우드랜드 힐스 인근 도로에서도 진흙과 잔해가 쏟아지면서 소방차 한 대를 포함해 차량 4대가 도로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도로들이 폐쇄되면서 말리부 지역 인근 학교들에게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As we come into rain season, that's going to be a genuine concern of ours, and we'll have all hands on deck monitoring that, working with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and deploying resources as needed. 한편 LA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산간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해발 5,000피트 이상 지역에서는 최대 1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끄러워진 도로로 인해 현재 수십 건의 차량 회전과 충돌 사고가 보고되면서 당국은 오늘까지 도로 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산불이 대부분 진압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 3주 만에 지역 주민들의 귀가가 허용됐습니다. 트레이시 팍 LA시 의원은 공공안전과 공공사업 등 관계기관의 노력 끝에 오늘 정오부터 폐쇄됐던 팰리세이즈의 모든 지역을 재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팰리세이즈 지역 진입 시 경찰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하이랜드 지역의 경우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현재 팰리세이즈 드라이브 차선 1개만 운행 중입니다. 연방 당국이 베네수엘라 갱단을 겨냥한 급습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 수십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DA와 이민세관 단속국 IC 등 연방기관은 어제 새벽 5시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에서
특정 주말에만 열리는 베네수엘라 갱단 관련 비밀 파티를 급습해 5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50여 명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이자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리구아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카인을 포함한 대량의 마약과 무기, 현금도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 I know just from my history and all of us who work at DEA is that in an after parties like this, you're not going to get invited to this location unless you're a trusted member of the group or have somebody vouching for you. This was not an event that was open to the public. 당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덴버와 오로라 등 콜로라도 전역에서 베네수엘라 갱단을 수사해 오던 중 이번 급습을 단행했으며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어제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하루 동안 1000여 명에 육박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어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956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554명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민국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국 등과 연계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미 본토를 넘어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단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쫓아낸 불법 체류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콜롬비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보복 조치를 버티지 못하고 단 9시간 만에 사실상 항복했습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가 불법 체류자들을 태운 군용기 송환을 포함해 미국이 내세운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미 군용기에 실어 본국으로 추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기를 들며 군용기 착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25%의 긴급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일주일 뒤 50%로 관세를 더 인상하고 정부 관료의 입국 금지, 비자 취소, 그리고 전면적인 금융 제재 등 고강도 보복 조치도 덧붙였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맞불 관세까지 검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보복 조치에 결국 9시간 만에 백기투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 특히 멕시코를 겨냥한 일종의 본보기라고 분석하면서 덴마크 그린란드 영유권과 파나마 운하 운영권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관세가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출시한 AI 모델이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가형 칩으로도 챗 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무료 앱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까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딥시크 R1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픈 AI의 챗 GPT를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으로 딥시크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저사양 칩 H800 모델을 사용한 기존 모델 V3를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는데도 저사양 칩만으로도 고성능 AI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정확한 개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딥시크는 오픈 AI나 메타 등 미국의 거대 기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을 AI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his really goes to show that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as the old saying goes. Is they don't necessarily have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at some of these companies in the US have, and they wanted to compete. 실제로 딥시크는 AI 훈련 비용의 $600만 이하를 써 미국의 최신 AI 모델 훈련 비용의 약 10분의 1 이하만 사용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딥시크가 파란을 일으키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락했고 AI 관련주인 엔비디아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CNN은 미국이 지난 수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AI 칩의 중국 공급을 제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AI 분야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고, 더불어 미국의 무역 제재가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고비용 구조인 현재의 AI 업계에서 가격 인하 경쟁에 신호탄을 쏴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고성능 칩 공급 제한이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더욱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LA 항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억 달러 상당의 위조품을 밀매하던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롱비치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위조 제품을 밀수한 사건의 용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위조된 봉인을 컨테이너에 부착해 세관 검사를 피해왔으며 최소 2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밀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고급 핸드백과 신발, 향수 등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They worked as criminal partners to defy U.S. customs laws, to illegally smuggle enormous quantities of goods from China into the United States.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8명의 용의자들을 15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용의자 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무장관으로 억만장자 월가 펀드 매니저인 스콧 베센트가 확정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베센트 장관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재무부는 세금이나 국가부채, 금융규제 등을 담당하는 경제 분야 핵심 부처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관세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베센트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미성년자 100여 명을 초대해 술 파티를 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코아비치 경찰국은 지난 1월 19일 대규모 파티가 열리던 주택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서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3살에서 17살 사이의 학생들은 당시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심하게 취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었던 47살 엘리자베스 힐 브로디건을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루즈벨트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현장에 있던 루즈벨트 초등학교 3학년 교사 칼리 앤더슨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현재 힐 브로디건은 미성년자 범죄 조장과 아동 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된 두 교직원 모두 행정 휴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라이즌 오가닉사의 우유가 조기 부패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유제품 생산업체 호라이즌 오가닉사의 우유가 가공 과정에서 열 손상이 생겨 제품이 조기에 부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19,688상자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파론즈 호라이즌 오가닉 에셉틱 플레인 홀 밀크 12팩으로 유통기한이 오는 3월 3일과 4일, 6일과 7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네바다주의 CVS와 편의점 등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부패한 우유가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결핵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캔자스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주 전역에서 모두 67건의 결핵 감염과 79건의 잠복 결핵 감염이 보고됐으며 이는 대부분 와얀도트 카운티와 존슨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결핵은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된 사람이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3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기침과 가슴 통증, 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의 핵심 쟁점들을 구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계엄군 지휘부의 말은 다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은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헌법재판관마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정반대 진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건을 처음 본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이상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되는 만큼 탄핵 심판엔 속도가 더 붙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당 내부에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검찰이 이제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며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둘러서 공수해서 받은 대로 하나 조사도 추가로 해서 한 거 없이 이게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은 아직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금기어입니다.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만 내부 기류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나란 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아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월 뭐 한 중순 전에는 활동 재개하지 않을까? 그간에 본인이 이제 성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까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의 대선 시계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소를 기점으로 중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결별은 결국 시간 문제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야권의 소위 비명계 정치인들이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경선에 대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선명하게 반기를 든 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컷오프 당했던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면 이후 침묵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역할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이 대표 견제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제 역할을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처럼 비명계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제기한 건 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다가올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오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통합 행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의 지지율 자체가 낮은 데다 어차피 대선 국면이 되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인사들은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총리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세력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는 동안 비명계 인사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데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와서는 Assembly Bill 1755가 1월 달서부터 enactment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레몬법에 바뀌어지는 키포인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맥시멈이 4년서부터 6년이고 중고차는 이제 아예 소송을 할 수 없고, 만약에 한 중고차의 exception은 Certified Pre-Owned Warranty가 있는 차는 중고차가 되지만 Certified Pre-Owned 없이는 중고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리스하는 차들, 차가 리스를 했다 하면은 작년에까지는 리스를 하고 차를 돌려주고 내가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서부터는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리스가 average는 36개월이다. 그래갖고 나는 36개월 잘 타고 그 다음에는 차를 buy out, 끝에 가서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도 소송이 됩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진 상태에서는 리스 바이아웃을 할 때는 차가 중고차로 바뀌어지는 타이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가 힘든 상태로 되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기간에 36개월인지 28개월인지 그 기간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를 가지고 있는 기간에 소송을 해서 차가 리스가 끝나서 차를 돌려주든지 바이아웃을 할 때는 it's okay. 괜찮은 역할이 나오지만 리스 기간에 소송을 안 하고 차를 돌려준 다음에는 소송이 안 되는 거고 차를 산 다음에도 소송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 있는 기간에 꼭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차의 문제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를 하자마자 문제가 나오자마자 수리 기록을 만드시는 역할을 맺어야지만 수리 기록이 3개에서부터 5개를 리스 기간에 만들으셔서 소송을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타임라인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우리가 New Assembly Bill 2025년서부터 enactment 된 거를 리스 기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눈 겁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랜덤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